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네. 한국 온 게 느껴지는 게요. 미세먼지가 정말 자주 출몰하네요. 네. 어, 먼지 있는 날은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추위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은 실외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뭐, 실내 놀이 이런 것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근데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네, 육아는 긍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핀란드에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요. 정말 인상적인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핀란드 되게 추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추워서요. 그 나라 핀란드의 가정 안에서 대화와 토론이 굉장히 많이, 네, 활성화되어 있대요. 모든 가정이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추워서요. 너무 추우니까 자연적으로, 네, 집안 실내 활동이 많고요. 밖에 별로 많이 나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집안 인테리어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거기서 온 게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들, 네, 우리 뭐 한때 유행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가 발달을 하고, 더불어서 가족 간의 대화와 토론이 활발하게 오고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집 안에서 대화 토론한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고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말하는 능력도 신장됐고, 듣기 능력도 신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뜻 생각하면 우리가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거, 집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이 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쁘게 보면 그래요. 근데 핀란드처럼, 네, 이런 나라도 또 이렇게 추워서 아예 못 나가는 나라도 있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네, 안 좋은 점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그거를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왕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그거를, 네, 아이가 좀 성장하고 엄마도, 네, 좋은 경험을 하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랑 더 깊어지는 대화를 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밖으로 다니면요, 재미있고 시간은 잘 가는데 상대적으로 대화가 깊지는 않죠. 그냥 이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정도인데요. 좀 깊어지는 대화는 집에서 오래 머물수록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 자꾸 큰 소리가 나죠. 그리고, 네, 말이 점점 이제 큰 소리가 나고 거칠어집니다. 네, 저도 뭐, 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는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답처럼 생각하시고, 맹목적으로 따라하시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시고 어느 정도 비판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이시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네, 전혀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더,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아이의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확인. 우리가 확인할 일이 너무 많죠. 숙제 다 했어? 밥 먹었어? 학원 갔다 왔어? 오늘 숙제 있어? 그리고 연산했어? 이제 공부 종류가 여러 가지 되면 일기 썼어? 라고 이제 확인을 하죠. 사실 요까지만 하시면 그래도 저는 90점을 드리고 싶어요. 일기 썼어? 라고 하면.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이제 많이 지치고 노이로제 걸리고, 그리고 막 답답하신 경우에는요, 한마디 더 붙여요. 일기 썼어? 안 썼어? 그죠?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일기 썼어? 안 썼어? 연산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이게 닥달하는 듯한, 네, 굳이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했는지 안 했는지이기 때문에 그냥 했냐고만 물어봐도 되는데, 이게 일종의 좀 습관이에요. 이 말투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책가방 챙기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책가방 챙겼어? 안 챙겼어? 라고 하면서 아이가 했는지를 확인을 할 때 정말 막 잡아 먹을 듯이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네, 정말 100%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말투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아이한테, 그쵸? 이제 정말 이제 너무 많이 지치고 화나고 어려운 상황인 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어, 이제 뭐, 제가 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글쎄요, 저는 저희 둘째 아이보다 더 힘든 아이를 많이 못 봤어요. 네, 정말 더 다루기 힘들고, 이해시키기 어려운 아이는 제가 교실에서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럴 만큼 저 굉장히 난이도 높은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 아이한테 그 말투로 달달 볶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산했어, 안 했어? 일기 썼어, 안 썼어? 양치했어, 안 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릇 갖다 치웠어, 안 치웠어? 라고, 네, 그 흔히 하는 그런, 네, 재촉의 말, 지적하는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그죠? 우리 어른이니까 이제 이 말 잘 안 들어요. 어릴 때 많이 듣는 말이에요. 어른이 아이한테 무심코 하는 말이에요. 참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정말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기분이 나쁘냐면요. 이 사람이 내가 했을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은 안 했을 게 뻔하다라는 전제 하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연산 안 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안 했을 거야. 저 안 했어, 안 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너 연산했어, 안 했어?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쵸?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바꿔볼게요. 제가 바꿨어요. 저는 바꿨고, 아직 효과는 모르지만, 제 스스로 죄책감은 덜 느껴져요. 이 아이한테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아이도 들을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연산했지? 라고. 네.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연산했지? 일기 썼지? 우리 규민이 일기 썼지? 라고 말해요. 규민이 일기 썼어, 안 썼어? 이규민 일기 썼어, 안 썼어? 이거랑요. 규민이 일기 썼지? 라고 하는 거랑 느낌 다르지 않나요? 지로 이렇게 묻는 물음을 물으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너가 이걸 했을 거라고 믿어.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너는 했을 거야. 근데 분명히 했을 텐데 엄마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엄마가 안 물어봐도 너는 분명히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지로 끝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일기 썼어, 안 썼어? 이거는 일기 썼지. 규현이 일기 썼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어책 읽었어, 안 읽었어? 이게 아니라, 규현아, 영어책 읽었지, 오늘? 공부 다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고, 오늘 공부 다 끝났지? 라고 하면서, 안 한 거, 눈치 우리 뭐, 보면 알죠. 안 됐을 거예요. 안 했을, 지금 덜 했을 게 분명한 상황인데도, 그냥 너가 했을 거라고 믿어. 잘 했겠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공부 다 끝난 거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했으면 아이가 일단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상태에서 그럼 엄마 다 했어. 나 다 했어. 라고 할 거고요. 덜 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친절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만만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저렇게 또 친절하게 말하니까 약간 민망하네, 미안하네,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에요. 어른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믿어주고 나에게 애정을 담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적대감을 품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요, 엄마가 오늘 하기로 한 거 오늘 공부 다 끝난 거지? 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를 의심하거나 너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약간 순수해 보이는 그런 눈빛과 표정으로 말을 하면요. 아이들도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뜨끔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거 하나 남았는데 빨리 하고 올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화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다 같이 연습해 보실까요? 어, 일기 썼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앞에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성을 붙이지 마세요. 이규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규민아, 우리 규민이, 이렇게. 우리 규민이 일기 썼지?
우리 규현이 영어책 읽었지? 오늘 영어 단어 외웠지? 다 외운 거지? 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너가 했을 거야. 음, 엄마는 의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냥 말 한마디에도 담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꼭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근데 다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갑자기 돌변을 해서 막 화를 내지 마시고요. 네,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이왕 참는 거, 이왕 우리 인내심 막 키우면서 진짜 허벅지 찌르면서 참으면서 키우고 있는 거, 네, 그래서 다 못했다고 하면요. 그래, 그래. 얼른 하면 되겠다. 몇 분까지 끝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이게 그냥 화 안 내고 그냥 넘어가고요. 네, 잘 이렇게 해보라고 또 한번 격려해주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네, 그런 엄마의 모습에 감동해서 저 엄마를 기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참 착하고 예뻐요, 애들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확인하는 멘트였고요. 두 번째는 공감해줄 때. 아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공감해줄 때요. 제가 이제 학교 근무하면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호들갑을 떨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뭐를 실수를 했거나 다쳤어요. 조금 살짝. 그러니까 막 크게 이제 뭔 일이 난 게 아닌데 약간 안타까운 상황 정도일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아이들은 굳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위로받고 싶다는 거,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그 공감을 얻고 싶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까졌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이고, 어떡해. 지금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막 이래요, 저는. 근데 이게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게 막 싸우다가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탁 아팠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어떡해. 아프겠다라고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너무 안타까워라고 하는 그걸 내색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나도 진짜 너무 안타깝다.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라고 하면서, 아이고, 어떡해. 저는 지금도 고학년 다 된 남자 아이들한테요. 저희 집 애들한테. 아이고, 어떡해. 아팠겠다. 아이고, 어떡해. 속상했겠다.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 어떡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일단은 선생님이 엄마가 너만큼이나 속상하고 있어. 나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 아이고 어떡해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요. 그런데 해결책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해결은 본인이 알아서 네.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지 않는 이유, 일단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머리를 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그 후에 해도 돼요.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아이의 판단력, 아이의 생각, 아이의 결정을 한번 믿어보고 그걸 기다려보는 거죠. 이제 어떤 경우가 제일 안타깝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그냥 속상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다다다닥 읊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원한 건 해결책이라기보다는요, 그 상황에 대한 설명, 공감, 위로였던 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놀랬겠다, 어떡하냐, 라고 일단은 약간 그 말을 약간 뜨문뜨문 하면서,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 입장에서 위로는 받았는데 엄마가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는 그 상황을 그 몇 초를 좀 견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엄마가 뭐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라고 하면서 해결 주체는 본인인데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어쨌든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이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그랬을 때 정말 생각보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문제 해결력이 강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생각이 나고요. 또 여기 아프다고 왔던 아이가 그 위로와 공감만 받고도 그냥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왜냐? 위로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위로를 못 받고 엄마가 거기서 딱 잘라서 됐어 그거 뭐 아프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밴드를 아마 찾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 밴드가 사실은 이 상처를 치유한다기보다는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붙이고 있으면 뭔가 내가 되게 위로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데일 밴드의 역할이랍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그 상황에서 아이고 어떡해 라고 안타까워 해주고 공감해 줬을 때는요, 밴드를 붙여야 되는 상처인데도 안 붙이고 씩씩하게 그냥 내 상처가 다 아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아이랑 대화를 하실 때요. 네. 실제로 하나씩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하는 일이 이거고, 네, 하는 일이 이제 우리 부모 교육이고, 그리고 이제 초등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초등 아이들만 보이고, 네, 그 가족의 대화를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듣게 될 때는 아,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와, 이 엄마 진짜, 정말 너무 멋지시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보면서, 캐나다에서는 이게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엄마와 자녀들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 이렇게 멋지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보니까 아이들이랑 정말 표정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걸 적용합니다. 저희들한테, 아이들한테 적용해서요, 효과 좋았던 거 공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엄마가 말투 하나씩,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꼭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 책에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저도 그걸 보고 배울 거예요. 배워서 또 좋은 거 있으면 적용해보고 또 공유 드리고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드린 거, 네. 일기 썼지? 라고 하면서 네, 믿어주는 질문과 아이고 어떡해? 라고 하면서 같이 안타까워 해주는 그런 공감의 말들, 오늘 두 가지 한번 아이들한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는 거 한 가지씩만 실천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말씀들 다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얼마 안 남은 겨울 우리 잘 씩씩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